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벌써 목요일도 다 가고 올해도 거래일이 단 6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미증시부터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좀 분위기가 좋았던 미증시 최근 들어서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어젯밤에는 좀 심각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미증시 정말 찬물을 끼얹은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 9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끊고 이 반등에 성공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온 뒤에 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결국 10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50년 만에 이 최장기간 하락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다우지수는 42,000선으로 내려앉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이 낙폭이 올해 최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정말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FOMC 증시 마감을 2시간 앞두고 이 기준금리를 25bp 내리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향후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였습니다. 원래 기존에는요, 2025년에 점도표를 확인해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가 연 4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막상 확인을 해보니까요, 기준금리 인하는 2회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내놓으면서 기존에 4회였는데 2회로 줄었으니까 절반가량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충격은 더욱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미국의 FOMC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 예상 횟수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데다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 속도 더 늦출 수도 있다. 결국에는 2회가 아니고요.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파월 의장의 말이 나오면서 투심은 급격하게 얼어붙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종목별로도 살펴보시면은요. 아까도 뭐 종목별 상황 봤듯이 전부 다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 그룹 M7 기업 전 종목이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연일 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하락률이 무려 8%에 달할 정도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4.6%, 애플은 2.14%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각각 3% 이상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1%대 소폭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이후 처음으로 $130 아래로 떨어지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또 13일에 시총 1조 달러배 합류를 하면서 급부상을 했죠. 이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렸던 브로드컴 역시도 좀 이틀 연속 차익 실현 매물까지 쏟아지면서 6.91% 거의 7% 가까이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총 1조 달러는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일 좀 잘 나가던 미증시 어젯밤에 훅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 증시까지도 이 영향이 고스란히 미쳤습니다. 우리 증시 좀 반등을 하려는 그런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급격하게 얼어붙은 이 미 증시에 커플링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시장 모두 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은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 좋았던 장이 일장춘몽인가 싶을 만큼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전환했는데요. 이렇게 흐린 국내 시장이지만 이 가운데서 상승세 보였던 종목들 있습니다. 조선업종인데요. 네, 강달러가 조선업종의 투자 심리를 달구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산업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조선업종은 선박 건조비용 대금을 달러로 받아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종 주가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HJ중공업이 필리핀 건설 수주 호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HJ중공업은 오늘 오전 개장 직후 필리핀 교통부와 필리핀 세부 신항만 건설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824억 원 규모이고요. 작년 매출의 13.06%에 해당하면서 계약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5개월이라고 합니다. 전일에도 HJ중공업이 해군 독도함과 고속 상륙정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HJ중공업은 연이은 계약 수주 호재 소식에 오늘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HJ중공업 어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오전장에서 5,520원까지 올랐다가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면서 마이너스 3.71% 하락 마감하면서 5,19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빅3 모두 개장 직후 상승 마감한 모습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모두 오늘 오름세 마감했습니다. 네, 조선주 연일 좀 잘 나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해주셨던 시청자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희가 조선주 이 방송 때마다 한 번씩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악세장에서도요, 오늘 좀 조선주는 상승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조선주 뭐 연일 좀 미래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을 좀 좋게 봤었는데요. 심지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 조선업종이 또 수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선박의 건조 비용을 달러로 받아가지고요. 이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을 했을 때 이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거든요. 앞으로 또 어떻게 주가 추이가 흘러갈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효빈 아나운서는 어떤 내용 보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뽑은 특징주는 삼양식품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금리 인하 소식에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삼양식품은 5%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삼양식품은 전날 장 마감 이후 중국 내 생산 법인을 세우고 현지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요. 총 2,014억 원 규모의 투자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중국에 6개 생산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중국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로 증권사들이 일제히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올리며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불닭소스 제조사인 S&D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대비 20% 넘게 상승하며 삼양식품의 상승세에 동반 성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S&D도 공장 증축 및 생산 설비에 16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며 2025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증설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객사가 미국 월마트, 코스트코 등의 타겟팅에 성공적으로 입점하고 공장 증설에 나서는 점은 S&D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서 삼양식품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중국에 공장도 신설한다고 하고요. 또 미국 쪽으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삼양식품 하면은 불닭볶음면이잖아요. 여러분들 불닭볶음면 좀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요. 아, 정말요? 아, 다 매운 걸 엄청 잘 드시나 봐요. 네, 매운 걸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려서 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때 열라면 이런 거 좋아한다. 맞아요. 하지 않으셨어요?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아, 그렇죠. 네. 역시 매운 걸 잘 드셔가지고 이렇게 불닭볶음면도 잘 나가고 또 해외에서도 예전에는 매운 음식 잘 못 먹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 불닭볶음면을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매운 걸 먹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영상까지 쇼폼으로 제작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의 삼양식품의 주가 추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다른 내용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주은 아나운서는 또 어떤 내용 보셨을까요? 네, 이렇게 미국의 매파적인 금리 인하 충격에도 양자 관련 주식들에 대한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이 국내 증시가 고환율 여건에도 전반적으로 하락한 상황과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이 최근 미국의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아이온큐 등 이렇게 양자 컴퓨팅 기술 기업과 중국 퀀텀 시텍 등 양자 통신 기술 기업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양자 기술을 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 보유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구글 등의 양자 컴퓨팅 기술이 차세대 기술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이 심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전일 한국첨단소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카이스트가 공동 개발한 양자 얽힘 광자 쌍생성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첨단소재가 이전받은 이 양자 얽힘 광자 쌍생성 기술은 ETRI 인공지능 컴퓨팅 양자연구소 양자기술연구본부가 개발한 광집적 회로를 기반으로 한 양자 얽힘 광자 생성 기술인데요. 양자 원격 전송 그리고 다중노드 네트워크 구현의 필수적인 기술이면서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인터넷 등应用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한국첨단소재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2,885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자 관련 암호주인 ICTK 그리고 호위버, AALT, 아이윈 플러스가 10% 이상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양자 암호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전해드리기도 좀 어렵죠, 용어가. 네, 용어가 많이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양자 암호도 좀 급부상하고 있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했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같이 좀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양자 암호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을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조금 발전을 하면은 뚫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좀 루머처럼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상반되게 좀 흘러가는 모습 나오는데 오늘은 가상화폐도 떨어지고 양자 암호는 그래도 괜찮게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증시, 국내 증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시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 서울시가 공공건설공사의 신속한 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좀 어려움을 겪는 건설 업계를 위해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전해주시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건설업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공 SOC 발주가 지연 축소될 우려가 크다며 서울시는 공공건설공사의 신속한 발주와 착공을 적극 추진해 건설업계에 최소한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현재의 건설 부동산 경기 불안과 더불어 정치적 불안정으로 공공사업 축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열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네. 과연 서울시가 어떠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놨는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오 시장은 공공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같은 인프라 정비와 유지 보수 예산도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사업 계획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며 건설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폭염이나 강설 같은 기후 조건에서도 건설 근로자의 최저 생계가 유지되도록 소득 보전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네, 좀 금전적으로 지원책을 내놓다 보니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규제 완화 같은 좀 민간 사업의 지원 방안도 같이 나왔을까요? 네, 오 시장은 민간 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규제 완화도 약속하였습니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기업 비율을 낮추고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에서의 비주거 비율을 개선해 민간 건설 사업의 추진 동력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건설 혁신 정책 포럼을 상설 소통 창구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의 요청들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네, 김홍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 회장은 내년 발주 물량을 늘려 중소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들은 공사비 현실화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오 시장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건설 산업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네, 경제가 많이 어렵고요. 그 안에서 건설 업계도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발빠른 대처에 이 건설 업계가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전국 혼란 속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뉴빌리지 사업 등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이주 대책과 주택 공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박 장관은 5개 신도시 재건축 이주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총량은 충분하지만 지역과 시기에 따라 부족한 물량은 보완하겠다며 인근 유휴부지에 7,7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에 1,500가구를 공급되며 이 주택들은 2027년 착공 이후 2031년까지 이주 지원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후 공공 분양형 주택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네, 계획된 일정도 언급됐나요? 네, 박 장관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대선 당시 여야 공통된 공약이었고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2027년에 착공하고 2030년에 입주 계획은 예정대로 계획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주 대책과 광역 교통 대책은 오늘 19일 발표하기로 하였고 뉴빌리지 선도 사업 대상지는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이주 과정에서의 불편이나 전세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 장관은 이주 대책의 기본 방침으로 생활권 내에서 이주 가구를 흡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단지를 별도로 지을 경우 이주민들이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규 입주 물량과 추가 공급된 공공 분양형 주택을 통해 전세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세난이 우려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래서 안정화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철도와 교통망 관련 대책도 주요 이슈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네, GTX BC 노선 착공은 금융시장의 어려움으로 연내 착공이 지연되고 있지만 토지 보상과 영향평가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즉시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의 재원 조달 방안은 연내 발표하고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 재건축과 교통 인프라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국민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네, 전국 혼란 속에서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 혼란이 가지고 부동산 및 건설 시장이 정상화돼서 국민 불안이 해소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 함께 다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 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또 떠나볼지 황유아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슬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전에 이 달달함을 미리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디인가요? 네,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의 서울 디저트 페어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겨울하면 떠오르는 과일이 있으신가요? 아, 겨울이요? 어떤 게 떠오르죠? 귤도 있고 딸기도 있고
맛있는 거 많은데. 저 귤도 있었네요.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또 딸기가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이번에 딸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서울 디저트 페어에서는요, 제34회 디저트 페어로 딸기를 콘셉트로 한 딸기 전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 디저트 페어는 시즌에 따라서 초코전, 딸기전, 벚꽃전 등 다양한 컨셉으로 먹거리 페스티벌을 여는데요. 이번엔 겨울을 맞아서 맛있는 딸기가 메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 디저트 페어는 국내외 베이킹 소상공인들의 디저트 작품들을 전시 판매하는 스위트 페어인데요. SNS에서 맛집으로 화제가 된 유명 베이커리부터 여러 국가와 지역의 특색이 담긴 특별한 디저트는 물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겸비한 제과 제빵학과 학생들의 신선한 디저트 작품들까지 나옵니다. 서울 디저트 페어의 가장 큰 이점은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디저트들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고 거리가 멀어서 미처 가보지 못한 디저트 맛집들을 서울 디저트 페어 한 곳에서 모두 만나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디저트 페어는 다가오는 주말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양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딸기를 콘셉트로 한 디저트 페어라니 겨울 딸기만을 기다려온 저는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근데 이게 이번 주말만 한다니까 좀 아쉬운데요. 그러고 보니까 서울 디저트 페어 포스터에 까만 고양이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서울 디저트 페어만의 캐릭터인가요? 네, 제가 또 고양이 2마리의 집사로서 포스터 속 깜찍한 고양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의 캐릭터가 바로 고양입니다. 설마 경기도 고양이라서 고양인가요? 네, 맞습니다. 고양시는 서울 디저트 페어뿐만이 아니라 시의 캐릭터, 그리고 다양한 특산품으로 고양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딸기 디저트 페어에 관한 내용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요. 고양시의 냥이 탁주라고 병 라벨에 귀여운 고양이가 그려진 탁주도 있으니까요. 만약 이번 주말에 고양 디저트 페어에 방문하신다면 냥이 탁주도 한 병 겟 하시길 바랍니다. 겟 해야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귀여운 고양이가 딸기 케이크 위에 있어서 먹기 좀 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만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좀 간략하게 어떤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번 서디페는 참가 업체가 약 400여 개에 달합니다. 부스는 500개나 되는데요.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수제 디저트는 물론 시즌의 컨셉에 맞춰서 예쁜 굿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디저트 페어는 디저트뿐만 아니라 수공예 작품도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부드러운 오레오 크림 속 상큼한 딸기와 폭신한 시트의 딸기 퀸덤 케이크, 독일 수제잼인 오마스잼, 진저맨 보틀 안에 달콤한 딸기청이 듬뿍 들어간 더수청 이야기의 딸기 라떼 등이 있습니다. 수공예 작품으로는 아기자기한 동물 모양 도자기인 달다 도자기 등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요. 저 되게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다양한 디저트를 먹고 예쁜 공예품도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이거 외에 행사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팁도 있을까요? 네, 우선 행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 디저트 페어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양일 모두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1부와 2부로 행사 시간이 나뉘지 않으니까요. 행사 시간 내 언제든 전시장을 방문하셔서 원하는 만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하는 게요. 현재 서울 디저트 페스티벌은 현장 티켓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7,000원인 티켓 사전 예매자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행사장에 가시기 전 꼭 티켓을 미리 예매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전 예매 추이에 따라서 행사 하루 전에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현장 티켓 판매 여부를 안내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저트 전시장 바로 옆에서 코믹월드 윈터 2024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저트 페어 입장권으로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맛있는 디저트를 즐기신 후 만화 전시도 함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내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일산 킨텍스에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정말 아기자기한 이런 디저트 페어인데요. 너무 유아나운서랑 잘 어울리는 그런 곳을 소개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기 전에 대중교통으로 가는 걸 추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는 노선도 몇 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행사장은 3호선 대화역 2번 출구와 맞닿아 있는데요. 1호선이나 5호선을 타신 뒤 종로 3가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셔서 대화역에 내리는 방법과 경의 중앙선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포 쪽에서는 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방문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이 가족끼리 가도 좋고 연인들끼리 가도 정말 달달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포인트를 요약해서 짚어주신다면요? 네, 딸기가 정말 맛있게 익었습니다. 어떤 걸 집어 먹어도 정말 달고 과즙이 많은데요.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딸기 투어 하시길 바랍니다. 딸기 디저트 말고도 바로 옆에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판매하는 부스도 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전 신나게 먹부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나게 먹부림, 딸기도 잘 익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찬 소식 전해주신 황유아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이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장이 마무리되었을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텐데 오늘 장 어떻게 끝이 났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네, 오늘의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에도 커플링 현상으로 하락하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자세한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95% 하락한 2435.93에 장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2% 넘게 급락하며 장중에는 하락세를 줄여갔지만 끝내 전일의 상승폭을 회복하지 못한 채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1.89% 하락한 684.36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개인만 매수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341억 원, 5,095억 원 팔아냈으며 개인 홀로 8,028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99억 원, 기관이 1,138억 원 매도했으며 개인이 홀로 1,420억 원 매수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대부분 하락세 보였는데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치가 기대치를 하회하며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하면서 큰 폭의 낙폭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3.28% 하락하며 53,100원에 장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4%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상위 종목 10위까지 모두 파란불 켜며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클래시스만 소폭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알테오제는 3.54%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리가켄바이오는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미국의 지수가 조금 회복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정말 어제 좀 상승을 해가지고요. 이제 좀 정치적인 어떤 이슈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이제는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간밤에 미증시에서 이럴 줄 몰랐습니다. 찬물을 확 끼얹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이에 따라서 양대 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95% 하락하면서 2,435선에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코스닥 역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일 대비 1.89% 하락하면서 68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떨어졌는데요. 수급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금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포지션 잡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피에서도 그렇고요. 코스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살펴봐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시총이 큰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해주니까 좀 지수에도 하방 압력을 가했던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3%대 하락, SK하이닉스도 4%대 하락을 했고요. 완성차 업체들도 현대차가 2%대, 기아가 1%대 하락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나줬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분위기는 비슷했는데요.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들 일제히 하락을 해줬고, 또 금리 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제약바이오 위주로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에 대한 영향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환율도 좀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16.4원 올라가지고요. 1,451.9원에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거든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 1,450원을 넘어선 것은요. 2009년 3월 16일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환율까지 급변동을 하고요. 이 미국의 국채금리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시장 투자자들 모두가 예상을 했었는데, 이 내년에 금리 인하 생각보다 적게 할 것이고, 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2번 정도 예상하지만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까지 언급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 더욱더 좀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저희는 좀 오르는 테마들 함께 찾아보고요. 내렸던 테마, 왜 이렇게 내렸는지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은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 주목해 보셨을까요?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크리스마스 끝나고 두 분 아나운서님은 뭐 하실 계획이세요? 다시 방송을 해야지. 특별한 이벤트나 약속 있으세요? 특별한 이벤트는 따로 없는데요. 네, 저도 이벤트는 따로 없고 열심히 일할 예정입니다. 네, 기대하고 있으신 특별한 일정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가 있나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재미없는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넷플릭스 시청자들이 기다리던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여운을 이어서 바로 오징어 게임 2가 크리스마스에 이은 26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2가 공개가 다가오면서 이 오징어 게임 2 수혜주인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장중 한때 26,0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징어 게임이 오는 26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가운데 아직 공식 방영 전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열리는 미 골든글로브 시상식 최우수 TV 드라마 후보로 지명이 되었는데요. 방영 이전에 후보로 지명되는 이런 이례적인 일에 흥행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면서 이에 넷플릭스 역대 최고 인기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 2 공개를 앞두고 관련주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콘텐츠 온라인 경쟁력 분석 기관인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TV OTT 드라마 화제성 조사에서도 오징어 게임 2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굿데이터 원순우 데이터 PD는 공개 첫 주 화제성 스코어는 역대 최고의 오프닝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측되고, 출연자 화제성 순위도 오징어 게임 2의 출연진이 독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제성이 높은 만큼 부담감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 2가 주목을 받으면서 함께 주목을 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스튜디오입니다. 오징어 게임 2에 출연하는 이정재 배우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각각 5.04%, 18.14%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 스튜디오는요,
5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요, 장중 최고 7.22%까지 오르면서 26,000원까지 갔다가요,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1.44% 오름세 24,6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 오징어 게임 2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럼 크리스마스 끝나고 저희가 즐겨봐야 할 게 바로 오징어 게임 2를 보라는 내용이었군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집에서 이제 귤을 까먹으면서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도 오른 지금 오징어 게임 2인데요. 이 방영이 되기 전에 후보로 오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가도 이에 따라서 좀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까지,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효빈 아나운서는 어떤 내용 주목하셨나요? 네, 제가 다음으로 주목해본 특징주는 옴코닉 테라퓨틱스입니다. 국내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 옴코닉 테라퓨틱스가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옴코닉 테라퓨틱스는 공모가 대비 55%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요. 국내 최초로 상장 전 신약 허가에 성공한 옴코닉 테라퓨틱스는 대한민국 신약 37호 자큐 보정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바이오 업체입니다. 자체 자금력을 통해 지속적인 신약 연구 개발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기존 바이오 기업들과는 차별화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주력 신약 자큐 보정을 통해 지난해 중화권 지역에서는 계약금 200억 원을 포함해 1,600억 원 규모의 대형 라이선스 아웃을 성사시키며 우월한 기술력을 시장에 입증했습니다. 올해는 인도 및 멕시코, 남미 등 20개국과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외 사업 개발 역량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위식도 질환 처방 시장이 2022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연평균 25.7% 성장할 것을 전망하며 자큐 보정의 적응증 확대를 위해 위궤양 치료제에 대한 신약 품목 허가 최저 승인을 내년 목표로 하고 있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상장 첫날인데요. 왜 또 하필 이런 날 상장을 하게 된 걸까요?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요. 오늘 상장 첫날인데 오늘 좀 급등했었거든요. 70%대까지 올랐다가 좀 상승폭 내주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좀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되니까요. 어떻게 주가 추이가 반동이 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항상 돈의 맛에서 이것저것 좀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오늘 또 출연해주신 아나운서 분들에게 화장품 추천을 좀 받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추천해주고 싶은 화장품이 혹시 있으실까요? 화장품이면 어느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색조나 베이스 이런 것 중에. 저는 좀 기초 쪽이요. 기초요. 네. 요즘에는 파운데이션보다 좀 쿠션 위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쿠션에서도 브랜드 이름을 말해도 괜찮을까요? 어떤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 브랜드의 쿠션을 굉장히 애용하는데요. 거의 10통 넘게 쓸 정도로 잘 쓰고 있어요. 데일리로 화장하기 좀 굉장히 편하게 하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뭐 커버력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지속력이 좋은 건가요?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일단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촉촉한 편이라 잘 무너지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제가 새로운 베이스 하나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연 아나운서는 추천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나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저도 커버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는 더블웨어를 추천드려요. 네, 에스티로드의 더블웨어가 커버력이 상당히 좋아서 애용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제가 더블웨어는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혹시 다른 거 하나 좀 이렇게 자기 전에 바를 만한 자기 전에 바르면 저는 네. 바세린 바르거든요. 바세린 네, 국민템이죠. 바세린 최고입니다. 바세린 최고요. 이런 겨울에 바세린 역시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얘기 잠깐 해봤는데요. 뭐 K뷰티 전 세계적으로도 잘 나가고 있는데 또 한 번 좀 화장품 쪽에는 호재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달러 환율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산업들이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 환율이 급등을 하니까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조선업이 좀 혜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뭐 조선 아까 말씀드렸고 화장품, 음식료 이쪽이요. 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몰리면서 오늘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밤에 지금 이 페드에서 기준금리 인하하기로 했고 내년에는 좀 예상보다는 적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우리 원화는 약세를 보였고요.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이에 따라서 우리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더욱더 좀 이득, 마진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확인해 봤을 때도요. 1월부터 11월까지 식약처에서 확인을 해준 결과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잠정인데요. 93억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였던 2021년을 뛰어넘으면서 최고치를 경신한 바가 있는데요. 올해 만약에 12월까지 집계가 된다면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초나 베이스 잠깐 말씀드렸는데 색조 쪽으로도 굉장히 국내 제품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중소형 제품들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삼양 언급해 드렸잖아요. 라면이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과자라든지 음료류 또 커피 조제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서 지금 환율이 급등을 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업종도 있지만 이렇게 수혜를 보는 업종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실리콘2 7%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2%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 파마 리서치 역시도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화장품주 그리고 음식료 업종 테마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환율이 상승을 했지만 뭐 그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업종들도 있으니까요. 지금 투자해야 되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지?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화장품, 음식료 업종, 조선업 이런 쪽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주은 아나운서는 또 어떤 쪽 보셨을까요? 요즘에 정치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건 국제 정치 쪽으로 가면은 남북 경협주 오늘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장 초반부터 남북 경협주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 시간에서도 강한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다음 달 20일 공식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4일 북한 지역을 담당할 대통령 특별 임무 특사로 최측근 리처드 그린헬을 지명하면서 남북 경협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것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동, 인질 특사에 이어서 이번이 4번째라고 하는데요. 이번 지명을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만큼이나 북한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수임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우리 정부가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 판비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집권 1기 당시 3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또한 북한과의 협력을 외교 우선 과제로 삼을 것임을 암시하면서 이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을 높이면서 이 경협주 전반에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남북 경협주로 신원이 개성공단 1세대 입주 기업으로 남북 경제 협력 재개 시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평가받으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경우 가장 빠르게 생산을 재개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신원의 주요 경쟁력은요, 개성공단에서 이미 검증된 의류 봉제업 기반의 생산 능력에 있는데요. 신원은 과거 개성공단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가 동시에 뛰어난 적응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신원은요, 18.02%까지 올랐다가요, 0.28% 오름세 나타내면서 1,425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남북 경협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남북 경협주 또 그동안 시장에서는 많이 언급을 안 했었는데요. 오늘 또 올라줬더라고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너무도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얘기 나누면서요. 좀 위로받는 시간도 갖고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시는 시간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 저희가 한 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하면 좋을지, 자, 효빈 아나운서는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이제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이 감기에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 미국이 이제 3대 지수가 전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도 바로 안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큰 하루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미국이 기침하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감기에 걸린다. 아, 감기에 걸린다고요? 네. 그러니까요. 잘 나갈 때는 우리는 못 나가고, 네. 못 나가니까 더 못 나가고. 맞아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지훈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해 볼까요? 저도 효빈 아나운서님과 비슷한데 이제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장은 이 새벽에 FOMC 금리 인하에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모습인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흔들리지 말고 12월 산타 랠리까지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굳건한 의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아, 저는 사실 기준금리 인하하기로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큰 충격이 국내 증시까지 올 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년의 전망을 좀 암울하게 내놓으면서 좀 증시에 큰 충격을 준 것 같은데요. 정말 제롬 파월 너무 미워가지고요. 제롬 파월 이럴 거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방송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금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